안녕하세요. 지금은 녹차라떼 들을 때입니다. 제가 방금 급하게 오늘 인기가요 방송도 마치고 그리고 또 재밌는 체육대회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오늘 목이랑 목소리도 그렇고 몸도 많이 써서 많이 지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확실히 션이랑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힘들었던 상황이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 더운데 열심히 오늘 사인회 와준 분들 너무 고맙고 오늘 부제목이 내게 기대잖아요. 저번에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그리고 힘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제목이라도 좀 내가 있어서 뭐 나한테 기대서라도 좀 위로가 된다면 나의 노래로 좀 위로가 된다면 언제든 나한테 기대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부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지금 잘 들리나요? 제가 지금 평소랑 다르게 일단 다른 거 이제 사연이랑 여러 개 준비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긴 했지만 먹으면서 해요. 먹으면서 근데 일단 젤리 좀 먹었어요. 근데 일단 끝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 돼요. 네, 기댈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사연을 몇 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조금 오프닝 멘트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드릴 텐데 오늘은 사연을 제가 몇 개, 그러니까 저번처럼 그렇게 5개 말고 좀 몇 개 추려서 이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좀 뭐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면 저 이랬는데 뭐 응원해주세요 라든지 그냥 짧게라도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그거를 듣고 그거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또 바로 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도 조금씩 넣어볼까 해요. 제가 그냥 너무 댓글을 볼 새가 없이 그냥 막 준비한 걸 하다가 끝냈던 것 같아서 네, 오늘 너무 힘든데 제목만 들어도 힘나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또 급하게 노래를 오늘 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아까 목을 많이 썼나 봐요. 목이 조금 약간 좀 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저는 노래 부르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힐링을 하고자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너 자체가 힐링이야. 록차도 나에게 기대라고 해주셨는데 역시 멋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 멘트가 생겼어요. 이제는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오늘은이 좋아요. 지금 봐봐요. 오늘은 록차 라디오 들을 때 이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은 록차 라디오 들을 때 이게 좋아요. 아니면 이제는 록차 라디오 들을 때 이렇게 시작을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뭐가 나요? 3개 중에. 근데 앞에 비슷하긴 한데 지금은, 오늘은, 이제는 이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나은지 여러분들이 좀 골라줘봐요. 무리하지 마요 라고 또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록차 오빠는 고민 없어요. 저는 요즘은 잘 어떤 고민이라고 저 너무 정신없이 지금은이 제일 어떻게 지금은이 거의 그냥 전부가 지금은이네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록차 라디오 들을 때 이렇게 하고 원래 마지막 멘트도 하려고 했었는데 봐봐요.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골라줘 봐봐요. 제가 원래는 록차 라디오 끝날 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거 어때요? 오늘은 백모하세요?가 나을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제가 지금은 록차 라디오 들을 때 하다 보니까 이제 끝은 끝날 때 이렇게 했는데 끝날 때가 좀 뭐 너무 끝나는 것 같아서 잘 자요. 잘 자요는 성시경 선배님의 거의 그거 아닌가요? 거의 잘 자요는 저는 약간 아예 성시경 선배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만해. 오늘도 백몽하세요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오늘은 백몽하세요가 좋아요? 아니면 오늘도 백몽하세요가 좋아요? 백몽이 좋긴 하죠. 잘 자요 되게 많네. 록현이 꿈꾸세요. 오늘도 록차 꿈꿔요. 이게 낫나? 오늘도 록 꿈꿔요? 가 낫나? 여기서 록현이 목소리가 더 꺼리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꿀은 아니라는 거죠. 꺼리라는 거죠. 록현이 꿈꿔요. 이게 낫나? 록차 꿈꿔. 꿈에서 오늘도. 그러니까 오늘도가 확실히 좋긴 한데 오늘도 알았어요. 오늘도 백몽하세요. 오늘도 록차 꿈꿔요. 오늘도 록차 꿈꿔. 뭐가 낫지? 이거를 제가 좀 이따 쟁모로 보면서 록꿈이 좋다. 오늘도 록꿈. 오늘도 알았어요. 그러면은 오늘도 록나잇 하세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차랄랄라. 오늘도 차랄랄라. 차랄랄라 근데 되게 끌리는데? 모두들 롱몽 이것도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록현이와 함께해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다들 뭔가 이게 좋겠다 하면은 엄청 막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마지막 끝날 때 그걸 할게요. 그러면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네. 네, 제가 지금 못 고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그냥 하는 게, 그냥 이제 엔딩 멘트가 될 거예요. 차랄랄라에 되게 많았어요. 현드림, 록차차차차차차 꿈꿔요. 롱라이트 하세요. 차랄랄라. 합쳐보죠, 그러면 좀 이따. 제가 이제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록디 당첨시켜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제 고민은 낯가리는 성격이에요. 사실 저는 가끔은 소심하게 눈치도 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는 먼저 쉽게 다가서질 못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말을 걸고도 남았는데 정작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처음 알게 된 사람이랑 휴대폰으로 연락을 할 때는 어색함 하나 없이 말을 잘해요. 하지만 막상 만나면 상대방이 적극적이지 않는 이상 말을 잘 못 꺼내요. 저는 말을 잘하고 싶고 낯도 가리기가 싫은데 그런 상황이 오면 저도 모르게 제 생각과 반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퓨유유. 그래서 더더욱 팬 싸가서 내가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또 고민했는데 다행히 오빠들이 편하게 해주고 나를 기억해줘서 너무 고마웠음. 익명이지만 뭐 오빠는 알아도 되니까. 오빠가 내 닉네임 보자마자 내 멘션 떠올려준 거 진짜 세상 감동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보내야겠어요. 팬싸 얘기하다 글이 산으로 갔네요. 오빠는 혹시 예전에 저처럼 낯가렸던 적이 있었나요? 라고 사연을 적으셨어요. 저 엄청 내성적이고 낯가렸던 사람이에요. 되게 심해서 저는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직업을 사랑하게 되면서 제가 또 좋아하는 뭐 이제 뮤지션 분들이랑 그리고 저도 모니터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고쳐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자리가 사람을 바꾸게 한다고 제가 이 일을 안 했다면 전 정말 내성적인 사람으로 아직까지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서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되고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았던 상황이 많았거든요. 전 연습생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죠. 왜냐면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게 형식적으로 뭔가를 얘기는 해야 되겠고 뭔가 내가 먼저 나서서 이 벽을 허무르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먼저 인사를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뭐 이렇게 이끌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고치려고 굉장히 안에서 많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요즘은 좀 시간도 많이 지나서 그런지 제가 뭐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면 제가 맏형으로 또 있는 거고,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요즘에 또 어필을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노력하면서 많이 바뀌고, 그리고 팬분들을 만났을 때도 점점 더 제가 막 말도 막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옛날에 성, 그쵸. 진짜 엄청 내성적이어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낯가리는 게 저는 뭐 잘못됐다, 뭐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 낯가리는 성격이 본인이 이걸 고치고 싶어서 이거 고민을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그냥 한마디를 먼저, 그냥 인사라도 먼저 하는 습관부터 들여보면은 아마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잠시만요. 이거 댓글 좀 웃겼는데? 어떤 분이 로켄 오빠 좋아하게 되고 나서 길거리에서도 로켄 오빠 잘생겼다! 외칠 정도로 낯가림이 없어졌어요. 히히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좀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없을 때예요. 나 없을 때. 그럼 제가 두 번째로 갈게요. 록디에게 저의 고민 사연을 보냅니다. 로켄 오빠 안녕하세요. 전 오빠들의 데뷔 전 한 프로그램을 보고 입덕을 하여 지금까지 오빠들을 사랑하고 있는 20살 펍입니다. 입덕할 땐 중1이었는데 벌써 20살이 돼서 성인 펍이 되었네요. 제 고민은 입시로 인해 멘탈이 무너져서 더 이상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승무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진짜 멋진 일이네요. 그래서 작년 고3 때 항공운항과를 지원을 했지만 다 떨어지고 제가 원하지 않는 곳 딱 한 곳만 붙어버려서 그냥 입학 포기를 하고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목표하고자 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불면증이 생기면서 마음에 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병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항상 울면서 공부를 하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수생한테는 멘탈 관리와 체력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지만 저는 그 두 가지가 안 되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마다 로켄 오빠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히히히히히. 오빠의 사이다 같은 조언이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빠는 평소에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에게 작은 충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록디 항상 고맙고 사랑하고 저 수능 끝나자마자 오빠들 보러 항상 뛰어가겠습니다. 이번 앨범도 화이팅! 이러면서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래용 이렇게 예,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팬 사인회가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어엿한 그 숙녀관에서 같이 성인이 돼서 오빠 뭐 누구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 되게 놀래요.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랜만이다 보니까 가끔 이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시간도 좀 지난 거는 맞고, 그리고 그만큼 맞죠.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지금 근데 근데 이게 멘탈 관리, 그리고 체력 관리, 그리고 다이어트, 아마도 여성분들은 다이어트가 하나의 매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숙제인 것 같아요. 저도 집에 다 식구가 여자잖아요. 그러면 꼭 그래야 되나 싶다가도 요즘에 다들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외모지상주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어쩔 수 없이 남들 눈치를 그러니까 남들 눈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 때문에 불면증이 오고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는 전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행복하나요? 그게 행복가 좀 저는 행복 쪽을 더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가 않으면 주위 사람들도 아마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주는 스타일이잖아요. 저는 받는 것도 좋아하긴 하는데 오히려 또 주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마도 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지금 전혀 그런 제가 스스로 하는 멘탈 관리는 따로 없어요. 그냥 저는 굉장히 소소하게 다른 데에서 그냥 행복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만약에 제가 막 공연을 하고 막 몸이 너무 피로할 때가 있잖아요. 막 피로하고 하면은 그냥 멤버들이랑 잠깐 뭐 간단하게 술 한잔 하거나 아니면 그냥 멤버들이랑 놀면서 막 다른 거 놀고 아니면 친구들 만나고 아니면 그냥 뭐 누군가 한 명이 되더라도 그냥 내 얘기를 한번 했을 때 그냥 그런 게 전 진짜 행복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뭔가 엄청난 막 그런 어떤 게 행복한 거야 막 그런 걸 기점을 두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것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또 막 누구하고 있었을 때도 행복하고 그 모든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즐겁게 보내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항상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의 멘탈 관리라면 그게 멘탈 관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만날 때 그럴 때 당연히 그것도 소소한 행복이고 여기에 또 오빠는 다이어트 해봤어요 하는데 저도 해봤죠. 저도 제 직업 일을 하려면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이러면 진짜 사람이 약간 좀 힘이 없어진다 그래야 되나 뭔가 우울해진다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검색 중이에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저 어디 간 거 아니에요? 저 살 좀 빼도 되고 먹는 게 행복하고 저도 근데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저는 좀 이거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얼굴에는 크게 살이 안 찌다 보니까 그냥 좀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노래 살살해요. 알겠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 저 지금 연습실로 회사예요. 회사로 왔어요. 지금 오늘 록차라떼 하는 날이니까 여기서 이제 노래를 해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스탠딩 에그의 내게 기대라는 노래 아세요? 제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한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제가 그거를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몸무게랑 먹는 거 얘기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 말 나올 뻔했잖아요. 지금 한번 빼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맞나? 아이고 너무 커. 어느덧 오랜 시간 서로에 익숙해져 잊고 있던 전 기억들이 조금은 어색해져
네 모습 전보다도 조금은 어느덧 진지한 너무 많이 조급해 하지는 마 말 안 해도 네 맘을 느껴 하루가 힘들 때면 난 너의 웃는 모습 그려 너도 매일 조금 힘들더라도 여유를 갖고 나에게 기대 해질녘 집에 오는 길 오늘 난 너를 기다리다 문득 하고팠던 말로 다독거려 조급해하지마 여유를 갖고 나에게 기대 하루가 힘들 때면 난 너의 웃는 모습 그려 너도 매일 조금 힘들더라도 여유를 갖고 나에게 기대 해질녘 집에 오는 길 오늘 난 너를 기다리다 문득 하고팠던 말로 다독거려 조급해하지마 여유 갖고 나에게 기대 힘든 듯한 널 보며 답답해져 내 마음도 믿어줬으면 해 사랑하는 맘 모두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루가 힘들 때면 난 너의 웃는 모습 그려 너도 매일 조금 힘들더라도 여유를 갖고 나에게 기대 해질녘 집에 오는 길 오늘 난 너를 기다리다 문득 하고팠던 말로 다독거려 조급해하지마 여유를 갖고 나에게 기대 네, 스탠딩 에그님의 애기 기대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사를 제가 잘 읊조려서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이 나는 가사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약간 그냥 뭐 돌아오는 이제 퇴근하는 뭐 차 안에서 가끔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들으면 잠도 잘 왔어요. 아 진짜요? 나한테 기대고 싶대요. 완전 힐링. 아 힐링 됐어. 다행이다. 힐링 돼야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있으면 여기 댓글에 그냥 올려주셔도 돼요. 네. 녹음했던 거냐고 물어보세요. 저 녹음 안 했습니다. 이거 지금 방금 라이브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곡이기 때문에 다행이다. 치유받는 느낌. 그냥 뭐 노래만 불러야 되겠는데?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세 번째 오늘의 사연을 또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 것 같아요. 인간관계 문제라고 점을 찍어주셨어요. 제가 다니는 수학 공부방에 이상한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저 다른 선생님과는 트러블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셨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그 선생님께는 늦둥이 유치원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애도 이제 저를 무시해요. 아니 저만이 아니라 같이 다니는 두 명의 친구까지요. 도요. 요즘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그 쌤 아들이 제 친구 얼굴에 라이터를 갖다가 대더라고요. 수업 시간 맞음이라고 옆에 적으셨는데 아무리 유치원생이어도 라이터는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들 보고 좀 그만 좀 하라고 좀 주의를 주니까 선생님이 이걸 꼭 얘기하네요. 작작 좀 해 이렇게 했는데 작작이 뭐냐면서 아들을 감싸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라이터는 좀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희 부모한테 그런 말을 배웠니? 작작이 뭐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작작이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저와 제 친구에게 하루 종일 부모 욕을 하셨답니다. 물론 그 아들은 그 옆에서 듣고 있었죠. 아주 자랑스럽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근데 또 어이가 없었던 일이 또 있었나요? 이분 굉장히 뭔가 일이 많았네요. 그 선생님의 지우개를 그러니까 제가 그 선생님의 지우개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이런 유치한 걸로 제가 할 짓이 없어서 장난을 치겠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제 수정 테이프를 그대로 가져가셨어요. 두 분 뭐죠? 주머니로 제 거를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필기를 하는데 불편함을 겪어야 했고요. 그러면서 며칠 뒤 밤 9시 45분 쯤에 절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바쁜데 그 전에 절 부르셨죠. 아마 지우개를 공부방에서 발견하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또 늦게 들어가서 잠도 거의 새벽에 잤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게 재밌는 건가요 지금? 제가 시골 살아서 이 공부방을 끊으려니 다른 공부방은 없고 시간이 다 안 맞더라고요. 이 선생님이랑 생기는 트러블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뒷담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친한 친구가 그냥 반말 쓰고 반항하라고 하는데 저랑 공부방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도 기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기본 예의. 그런데 설명을 해드려도 그냥 다 무시하세요. 그 쌤 아들은 길 가다 만나면 나한테 혀차고 욕하는 건 기본이고요. 유치원생 맞습니다. 제발 좀 평범하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본인이 이렇게 적으셨는데 저는 와 이거 이런 사연이요. 네, 좀 되게 강한 오늘의 사연 마지막이었는데 와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뭔가 저는 근데요 이게 이 글만을 보면 일단은 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것 같아요. 느낌이 이미 이 분도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씀이라든지 하는 어떤 행동, 나한테 했던 행동 그 모든 게 지금 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닌 것도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태도 자체를 또 아니죠. 제가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쵸. 근데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는 솔직히 좀 남한테 상처가 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어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생님하고의 조금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거니까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선생님이 어른이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우러 공부방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냥 이렇게 친구들 많처럼 반말 쓰고 반항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사태가 더 악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서로 지금 그러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선생님도 조금 그러신 것 같고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깊게 하면 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먼저 그냥 뭐 선생님이 알잖아요. 그냥 한번 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에 대한 예의만 지키세요.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이잖아요. 어른한테 막 함부로 하면 솔직히 본인도 그런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방을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학생에 대한 예만 갖추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막 그런 신경전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신경전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배우고만 오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가서 그 신경전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 공부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럼 그 공부방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공부를 하고 배우러 간 건데 선생님하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의 예의만 갖추고 만약에 그 선을 선생님이 더 넘잖아요. 되게 넘으면 그때는 그 앞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방금 하신 말씀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안 좋게 들렸어요. 제가 뭐 다음부터는 주의할 테니까 그런 말을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막 어른들한테 막 그렇게 말을 제가 못 하다 보니까 그치만 할 말은 해요. 할 말은 해야 돼요. 막 계속 그게 당연하다듯이 본인은 힘들고 너무 힘들고 막 너무 갈 때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른이기 전에 선생님과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학생 입장에서 선생님이 그 도를 넘었을 때는 앞에서 그 바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게 뭐 예의가 없고 뭐 약간 나쁜 행동, 나쁜 말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이 할 말하고 그만두는 게 어떠겠냐?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봐 진짜 이렇게 또 얘기하시고 근데 저는 막 그래도 몇 번은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짜 지금 이 입장이 별것도 아닌 걸로 진짜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정도의 지금 그런 관계인 것 같아서 정말 내가 한번 참고 참다가 이건 도저히 아닐 것 같으면은 선생님한테 말을 하세요. 알겠죠? 네. 나였으면 그만뒀다라는 분도 있어요. 학원을 옮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고 네, 돈 내고 쓸데없는 신경전 할 필요 없을 듯.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조금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또 노래를 하나 또 부르고 오늘 록차라떼를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승환님의 비가 온다 라는 노래를 부르고 저의 엔딩 멘트라고 오늘의 라디오를 끝내겠습니다. 그럼 큐. 이젠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네 말처럼 다 잊은 줄 알았어. 흔들리는 밤 길을 잃은 맘 애써 바쁜 척 잘 지내며 버텼는데
비가 와서 그래서 술에 취해 그래서 난 여전히 그런 핑계로 널 못 잊어. 대답 없는 너는 그게 대답일 텐데 또 습관처럼 내게 전화를 걸어. 이런 내가 싫다.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오늘은 솔직히 말할게. 보고 싶었어. 궁금했었어. 한때 내 전부를 나눴던 너였는데 비가 와서 그래서 술에 취해 그래서 내 친구들 그만 잊으라고 날 욕해. 대답 없는 너는 그게 대답일 텐데 또 습관처럼 너의 기억 속에 살아. 내가 싫다. 사실 난 못하겠어. 아직 남은 널 지우기에 난 어린가 봐. 어떻게 널 다 잊어. 이렇게 선명한데 넌 나에게 모든 계절 모든 하루인데 비가 와서 그래 오늘은 좀 놔두자. 내일이 오면 후회하겠지만 너무 보고 싶다. 지금까지 록차 라디오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백모하세요. 안녕.